네, 안녕하십니까. 미래세대우 리서치센터장 서철수입니다. 저희가 새로운 코너를 신설해서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 기업들 중심으로 매주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그 중에서도 원격 의료에 대해서 두 편에 나누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전기차 시장, 그리고 그 핵심 부품이라고 볼 수 있는 배터리 산업, 나아가서 이 편에서는 과연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새 잘 아시는 것처럼 전기차 중에서도 테슬라가 아주 핫하죠. 변동성도 조금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예전에 벌써 100년도 훨씬 넘었습니다만 마차가 없어지고 포드차가 새로 들어올 때 그러한 변화가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혹자는 그건 좀 아니고 일반적인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이 나올 때 그와 같은 어떤 문화 충격, 기술 혁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어떤 전기차 시장이 매우 크게 성장하는 핫한 테마임에는 분명하죠.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핵심 밸류를 창출하고 있는 배터리, 이 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전기차를 좋아하는 이유 같은 게 뭘까? 예를 들면 글쎄요, 편리하다든지, 네. 혹은 더 안전하다든지, 네. 아니면 경제성이 좋다든지, 아니면 뭐랄까요, 어떤 특별한 로열티가 있다든지, 뭘까요, 도대체? 사실 그 테슬라 이전에는 전기차의 매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그냥 내연기관을 배터리를 바꿨다 정도고, 사실 배터리가 오래 못 가다 보니까 오히려 되게 불편한 그런 차였던 거죠. 그래서 판매가 안 됐는데, 테슬라가 전기차가 얼마나 상품성이 높을 수 있는지를 보여줬던 거거든요. 그래서 단적으로 최근에 이제 테슬라 얘기들 하면은 되게 불만인 게, 이제 단차도 안 맞고 차가 잘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불만인데, 차를 딱 타가지고 5m만 가보면 나 이거 살 거다, 이렇게 된다. 5m만? 네, 5m만 가면 그게 이제 사실 되게 빠른 가속력, 그리고 좋은 승차감, 이런 것들이 차를 탔을 때 즐거움이 전기차가 정말 좋다라는 거를 사실 테슬라 보여준 거거든요. 두 분은 시승이라도 한번 해보셨어요? 아니, 시승은 못 해봤고요. 주위에 전기차가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는 거 지금 확실히 느끼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테슬라와 전기차가 현대차보다 훨씬 많이 팔렸잖아요. 상반기까지. 네. 테슬라가 현대차보다 더 많이 팔렸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팔렸어요. 한 7,000대 정도 팔려가지고 상반기에. 현대차의 전기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대차의 전기차. 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보조금을 왜 테슬라에 다 주느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 사람들이 테슬라 타고 다니는 걸 상당히 프라이드를 갖고 좋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팬덤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있는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네. 전기차 중에서도 단연 테슬라가 현재 압도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테슬라가 이렇게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할 수 있는 고유의 어떤 기술 혹은 마케팅, 어떤 측면의 유니크한 장점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자동차 업체들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로 가게 되면 사실 자기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 제조 설비를 쓸 수가 없고, 카니발라이제이션의 문제가 큰 거죠. 그래서 사실 기존 자동차 업체들은 전기차를 잘 만들려면 되게 열심히 오랫동안 노력했으면 만들 수 있었겠지만, 그 대응이 상당히 늦었다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예를 들면 앨런 머스크가 먼저 시대의 변화를 꿰뚫고 거기에 과감한 액션을 먼저 시작했다는 게 포인트인지, 아니면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들만의 고유한 기술, 혁신이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냐.
아니면은 시간이 지나서 점점 캐치업을 해갈 수 있는 거냐. 네네. 그 혁신의 정도도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캐치업을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일 뭐 가장 큰 차이로 보통 얘기했던 게 이제 플랫폼 차이였거든요. 그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쓰느냐, 자동차 플랫폼에다가 그냥 배터리만 넣느냐. 원래 이제 지금까지는 자동차 업체들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없었던 상황이었고, 기존 플랫폼에다가 쓰다 보니까 무겁고 잘 안 가고 배터리를 많이 넣어도 주행거리가 짧고 이렇게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이미 그걸 했던 거고, 그걸 지금 따라오고 있는 업체들이 이제 폭스바겐이 가장 먼저 지금 따라오고 있고, 뭐 내년에 현대차도 플랫폼을 내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기술 격차를 계속 좁혀가고 있습니다. 원래 폭스바겐이 전 세계에서 이제 자동차 제일 많이 판매하는 회사인데, 좀 이제 MEB 플랫폼을 준비해가지고 전기차 시장을 본격적으로 확판하겠다는 게 올해부터였어요. 네. 근데 불행히도 코로나가 이제 같이 엮이면서 조금 지연이 되는가요? 조금 지연되고 있지만 작년 대비 성장률을 보면은 폭스바겐이 지금 테슬라 다음으로 전 세계 2위까지 올라와 있고, 저희가 분석한 것으로 보면 아마 내년이면은 테슬라하고 폭스바겐하고 누가 1등 할지 저희는 오히려 폭스바겐이 앞설 걸로 예상을 합니다. 아, 그런가요? 폭스바겐의 ID3. 네네. 그게 지금 전용 플랫폼으로 나오기 시작한 전기차인 것이죠? 네, 네. 맞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에서 하고 있는 게 뭐 단순히 폭스바겐도 있지만은 아우디도 있고 포르쉐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MEB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그러면서 코스트나 모든 측면에서 상당히 앞서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테슬라가 지금까지 왜 잘 팔렸냐 이렇게 보면은 주행거리나 이런 부분에서 중대형 차에서는 테슬라를 따라올 수 있는 그 경쟁적인 그 차량이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폭스바겐 이런 데서 그런 차량이 나오기 시작했죠. 폭스바겐에서도 중대형 중심이 중대형이 나오기 나오고 시작했다. 거기다 이제 다임러도 나오고 전 네. 세계 글로벌의 유명한 OEM 업체들이 이제 다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가 독주할 수 있는 것보다는 이제 경쟁 시대로 가는 거고, 그런 와중에서 전 세계 판매망이 잘 구축되어 있는 OEM 업체들의 성장이 오히려 더 빨라질 거고,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가 지금처럼 독보적으로 나갈 수 있느냐, 이 한순간에 테슬라가 무너지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독보적인 위치보다는 이제 경쟁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뀐다고 보여집니다. 그건 되게 중요한 정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판매량이 앞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원가 경쟁이라는 부분도 워낙 큰 회사들이니까 있을 수 있고, 네. 또 글로벌리 그 판매망 차원에서는 사실은 뭐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이 워낙 크니까 잘 돼 있으니까, 그런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폭스바겐이 테슬라에 근접하거나 혹은 세일즈 기준으로 뛰어넘을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실제로 자동차 기술을만 놓고 본다면 테슬라는 전문 자동차 기업이 아니었고, 네, 그렇죠. 그 OEM 강자들, 네,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자동차 기술은 훨씬 더 뛰어나는데, 얘네들이 왜 전기차가 늦어졌느냐는 아까 초도에 나왔지만은 자기네 갖고 있던 내연기관, 또 자기네 그 고유의 그 기업 가치, 네. 자동차로서의 그 프라이드, 네. 이런 게 있는데, 전기차로 가면서 이걸 어떻게 계속 유지해 갈 것이냐, 이런 부분도 그 업체들은 상당한 고민이었고, 이런 부분을 다 준비해 가면서 이제 올해 MEB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확판을 시작한 폭스바겐을 필두로 해서 지금 많은 OEM 업체들이 다 이제 전기차로 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테슬라만의 독보적인 시장, 그 중대형의 그 주행거리 감안한, 그 다음에 승차감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을 기존 업체들이 다 따라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격도 결국은 폭스바겐이나 테슬라나 놓고 볼 때 큰 차이 없이 시장에 나온다고 보면은 꼭 테슬라를 산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테슬라도 성장하겠지만, 네. 다른 비중을 놓고 봤을 때, 전기차 시장에서의 비중을 놓고 봤을 때는 다른 완성업체들의 격차들이 계속 꾸준히 나올 것이다. 네. 그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질문을 여쭤보면 어떨까요? 그 기존에 이제 핸드폰 업계에서 네. 기존에 핸드폰이라는 게 있었는데 2007년, 2008년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애플이 스마트폰을 이제 내놨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업계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네. 질문은 핵심 뭐냐면 테슬라가 전기차 업체의 애플 아이폰으로 계속 남을 수 있느냐. 사실은 스마트폰 업계에서는 여전히 애플이 차지하는 위상이 벌써 나온 지 12년, 1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압도적이라기보다는 상당히 크죠. 네.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리딩
회사로서. 네. 테슬라도 그럴 수 있을까요? 전기차 시장에서? 저는 사실 그럴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존 자동차 업체들이 지금 시장이 너무 빨리 전기차가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더 전기차를 내야 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전기차 시장이 과거 스마트폰이 그랬던 것처럼 애플 진영과 이제 안드로이드 진영이 같이 성장하는 그림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테슬라가 특히 이제 제 생각에는 자율주행이 이제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이제 약간 차별화된 서비스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그러면 테슬라의 시장 경쟁력이 상당 기간 저는 지속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분의 뉘앙스가 네, 조금 조금 달라서 다르죠. 오히려 더 네.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부장께서는 이제 네. 조금 기존 완성업체들이 네. 후발주자들이 상당히 의미 있게 캐치업할 것이다. 네, 이런 그렇게 관점이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봐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폭스바겐이 연간 1,000만 대 판매를 하는 회사고 테슬라는 전기차만 가지고 지금 뭐 40만 대 그렇죠. 네.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전 놓고 보면 판매만 구조를 놓고 볼 때도 이제 차원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얼마만큼 전기차로 주력을 해서 판매를 하느냐 했을 때는 전체 판매 규모를 놓고 본다면은 테슬라보다는 훨씬 앞서갈 것이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좋습니다.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뭐 네. 투자의 관점에서도 다 짚어봐야 될 부분이니까 너무 좋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전기차 시장 자체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으면서도 테슬라의 그 안에서의 어떤 비중이나 위상 같은 걸 자꾸 여쭤봤던 이유는 전기차 하면 전기차 테마하면 테슬라에 올인할 것인가 투자 관점에서 아니면 전기차 EV라고 하는 테마에 들어갈 것인가 ETF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의견이 좀 다르긴 하지만 약간 뉘앙스가 다른 것 같아요. 네. 공통적인 거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서 의심하지 않는다. 아까 숫자로 얘기하면은 현재 2% 침투율인데 네. 2025년 가면 17%? 네. 16, 17%? 그 시장이 이제 2025년에는 한 17, 18%까지 올라갈 거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 5년 정도에 거의 한 뭐 8배, 9배의 성장이 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이 지역별로 보면 어떨까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글로벌리 전반의 시장성 네. 확대를 얘기한 것이고 네, 네. 유럽이나 중국이나 미국 크게 봤을 때 이 세 시장이 지금 성장을 주도하고 있을 텐데 특히 네. 유럽이나 중국 같은 경우 네. 조금 나눠서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래서 2015년 이후부터는 중국 시장이 전체 시장을 많이 견인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중국이 전기차를 핵심 성장 동력의 하나로 삼으면서 대대적인 보조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국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을 했었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유럽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 CO2 배출량의 일정 부분을 넘어서게 되면 수조 원에 달하는 지금 벌금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고 네. 그런 규제가 계속 더 강화되고 네. 그러면서 기존의 내연기관차는 뒤에도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유럽 같은 경우는 빠르면 2025년 네. 일부 국가는 그리고 늦어도 30년, 35년이면 더 이상 판매가 안 되는데 아예 판매가 예, 중단되는 중단이-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이게 35년부터 내연기관차를 못 팔게 하겠다. 그러면 자동차 만드는 오토메이커 입장에서는 25년이든 35년 그때부터는 내연기관을 못 만들기 때문에 네, 못 만들고 그때까지 모든 생산 시설을 전부 다 전기차나 친환경차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건 국가마다 좀씩 네, 국가마다 다르죠. 다른데 네. 네. 대부분이 빠른 국가가 2025년이고 늦어도 35년. 그러니까 메인 독일, 영국, 뭐 스페인 이렇게 이탈리 이렇게 수요가 많은 그 국가들 대부분 35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 자동차 놓고 보면은 보통 5년, 10년 자동차 하나 바꾸는데 한 5년 정도 이렇게 걸리거든요. 네. 그럼 이제 두세 번 사이클 지나면은 내연기관차는 없다고 봐야 돼요. 새로 팔리는 거는 예, 거죠. 그렇죠. 일단 오늘은 브로드하게 전기차 시장의 성장 전망에 대해서만 지금 간단하게 얘기를 나눴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어서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이제 배터리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당연하게도 전기차 시장이 성장을 얼마만큼 해줘야 그거에 거의 비례해서 배터리 시장도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이제 배터리 얘기를 좀 넘어갈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배터리 시장이 글로벌 배터리 시장이 약 한 4개, 5개, 6개 정도의 업체들로 과점이 돼 있어요. 맞죠? 그죠? 네. 이렇게 과점이 된 어떤 상황, 배경 뭐 이런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과점 상태가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 예전에 디스플레이처럼 네. 이렇게 난립해가지고 그렇죠. 뭐 네. 그런 식으로 될 것이냐 이것도 좀 관심사예요. 네. 왜 관심사냐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기차 플레이어들 네. 또 배터리 플레이어들 이들이 어떻게 위치를 잡고 있냐에 따라서 협상력이 달라질 수가 있겠고 가격 협상력이 네. 전기차라는 최종 완성품을 내는 과정에 밸류 체인이 있을 텐데 이 밸류 체인에서 누가 더 많이 향유하느냐 혹은 사실상 뺏기면서 이익을 못 내느냐 이런 것이 사실은 그 업체들의 포지셔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단 말이죠. 일단 첫 번째 그 네. 과점이 된 양상, 네. 배경 네. 이것도 뭐 전망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사실 이 시장이 커질 거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업체들이 시장에 진출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정부가 이제 이 산업을 밀기 시작을 했고, 제 기억에 이제 100개 이상 되는 업체가 이 시장에 진출을 했었는데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거의 중국에서 CATL이 이제 주도하는 시장으로 상당히 재편이 많이 됐죠. 그 과정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CATL 정도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았다는 게 가장 기술이 어렵다는 네, 얘기인가요? 기술적으로 사실 따라오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2018년부터 보조금을 줄이기 시작을 했고, 그 시장이 이제 생각만큼 크지가 않으니까 중국의 3위 업체 같은 경우 파산도 했고요. 많은 업체들이 사실 시장에서 좀 퇴출이 되면서 사실 이제 시장이 공급 과잉에 들어갈 때 가장 큰 부분이 보통 중국 업체들이 많이 이제 진출을 하면서 업체들이 많아지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전기차가 이 정도 성장성을 가진 산업이면 중국에서 적어도 이름 있는 배터리 업체가 5개에서 10개는 있는 게 정상인 산업이라고 보거든요. 중국에서만? 중국에서만. 지금 네. 글로벌리도 네. 몇 개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이제 CATL 정도만 사실 의미 있게 하고 있는 플레이어라는 점이 상당히 시장의 어떤 높은 진입 장벽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입 장벽? 네. 진입은 많이 했는데 망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배터리라는 것이 이제 만드는 공정 자체는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배터리 이제 에너지 밀도를 계속 높이면서 배터리 원가를 계속 낮춰가는, 그러면서도 이제 터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소재 기술과 양산 능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후발 업체들이 이제 쉽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CATL 위주로만 중국 시장이 좀 재편이 된 상황이고요. 사실은 CATL도 BYD에 비하면 약간 후발 업체 아니었어요? 네. 네, 사실 CATL이 BYD보다는 후발 업체였죠. 네. BYD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면은 자체 자동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약점이 됐네요. 네, 약점이 이제 글로벌 OEM들이 BYD하고 배터리를 협력을 하고 싶은데, 이게 전기차의 플랫폼을 배터리 업체한테 어느 정도 공개를 해야 되는데 네. 그 기술이 BYD 자동차가 있다 보니까 BYD의 협력이 꺼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 어느 정도 배터리를 규모가 있고 기술력 갖춘 업체를 찾다 보니까 CATL로 다 집중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전기 자동차라는 것이 안전성이 상당히 중요하고 자기네 그 고유의 회사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일반 그냥 이런 업체들의 배터리를 쓰기보다는 결국은 검증된 결국은 한국의 LG화학하고 삼성 SDI, SK, 그래도 중국의 CATL, BYD는 아까 말씀드린 그 고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약간 제한을 준다면은 결국 4개 업체 위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현재 구도고, OEM 업체들도 자기네들이 직접 배터리를 생산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이 뭐 다른 일반 그런 배터리를 쓰기보다는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중국의 일부 기술력은 있지만은 좀 발전 속도가 느린 업체들을 찾아서 재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기차 지금 뭐 물론 이제 테슬라가 처음에 시작했습니다만 네. 유럽에서 치고 오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또 배터리 업체들을 네. 키울 가능성은 없는 거냐? 네. 유럽 어떻게 보세요? 네, 유럽에서는 지금 유럽 연맹에서 이 배터리를 갖다가 전부 다 동양권에 있는 회사들한테 의존한다. 네. 이것은 좀 약간 리스크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최악의 지금- 경우는 안보 리스크랑 연결이 될 그렇죠. 수도 있죠. 특히 그렇게- 트럼프의 논리 같은 예. 거라면. 네. 그래서 지금 유럽 내에서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노스볼트도 생기고, 노스볼트. 그다음에 프랑스하고 독일 정부가 이제 기존의 사프트하고 해서 새로운 기가 팩토리 분야를 짓겠다. 사프트는 기존에 배터리를 만들던 회사였는데 네. 뭐 이제 다시 이제 대규모 이제 전기차 배터리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배터리 개발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얘네들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네. 근데 문제는 양산? 양산 기술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원가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 기존의 삼성, LG, SK, 일본의 파나소닉, 그다음에 중국의 CATL 이런 업체들과 결국은 코스트 경쟁을 해야 되는데,
걔네들이 어떻게 이 업체들과 기존 업체들과 어떻게 경쟁을 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는 약간은 조금 유럽의 이제 자동차 회사랑 미팅할 때 이제 이 이슈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 자동차 이제 분이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하셨던 게 정치적으로는 유럽 배터리를 쓰는 게 맞지만 비즈니스적으로는 한국 배터리를 쓰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이제 유럽의 이제 산업도 있고 또 이제 뭐 자체적인 고용도 있고 뭐 정부 입장에서는 유럽 배터리를 쓰라고 이제 장려를 하고 싶은 상황인데 자기가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다른 배터리가 더 싼데 유럽산이기 때문에 더 비싼 배터리를 써서 전기차를 만들었을 때 그게 경쟁력이 있겠느냐는 고민이 있다는 거죠. 근데 비즈니스 룰이 더 저희한 거냐 정치적인 제약이냐 이런 분들인데 근데 네. 또 약간 관점을 바꿔서 보면 관점이 아니라 같은 이슈를 중국에 적용해 보면 네. 사실은 네. 중국에 들어가 있는 테슬라나 다른 글로벌 전기차 입장에서는 꼭 CATL을 써야 할 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중국은 사실 전기차 시장이 막 커오면서 사실 한국 배터리를 굉장히 쓰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네. 그리고 실제 한국 기업들과의 많은 그 프로젝트들의 협의도 했었고 계약도 했었고 결국 보조금 정책에 있어서 중국 정부에서 막은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그러면서 중국의 CATL이 큰 거고 중국 업체들 다 키우려고 했는데 결국은 배터리의 그 기술 성장 이쪽을 따라올 수 있는 데는 CATL밖에 없었고 다른 애들은 이 부분에서 미처 준비가 안 되고 못 따라오기 때문에 도태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유럽이 중국과 똑같은 상황으로 이런 규제를 둘 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거고요. 근데 CATL 얘기가 나왔으니까 CATL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CATL은 중국의 정책이라는 부분들에 상당히 도움을 받았다라고 볼 예, 수가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예. 실제 결과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배터리에 있어서는 앨런 머스크도 CATL하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던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무리 뭐 정치 논리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술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렇죠. 원가 경쟁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테슬라가 중국에 들어가면서 그동안에 원통형만 썼는데 이걸 갖다 LFP에 LFP. 각형을 쓴다. 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도 놀랐었거든요. 인식의 전환인가요? 네. 이게? 그러면서 이제 그 테슬라가 CATL에서 공급하는 배터리를 가지고 차를 만들어서 나오는 게 이제 7월 달, 이번 달부터 이제 생산을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모델 3 가격이 네. 이제 LG화 걸 썼을 때 가격이 처음에 30만 RMB였는데 이게 보조금 제한에 걸리다 보니까 뭐 27만 원 이렇게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CATL 걸 쓸 때는 20만 원 초반대 판매를 하겠다. 결국은 모델 3 내에서도 가격이 이 차별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CATL에 배터리를 쓴 거 저가 모델로 해서 가성비 쪽으로 접근하는 네, 가성비로 접근할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전체적인 성능에서는 LFP하고 NCM하고의 기본적인 성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성능을 내긴 어렵다고 봐지는데 그 가격으로 어느 정도 커버하면서 판매를 확대하는 그런 전략일 걸로 봐집니다. 되게 좋은 말씀을 주셔서 근데 이제 조금 어려운 용어들이 나왔어요. 그거 우리가 네. 설명을 잠깐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네. 배터리의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네. 우리가 어느 정도 얘기를 좀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용어 중에 뭐 LFP도 나왔고, 네. 그죠? 그 다음에 네. 또 MCN도 나왔고, 네. 근데 이제 그 지금 우리 과점 업체들이 각각 주력으로 하고 있는 혹은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배터리 접근법 있잖아요. 접근법이라고 네. 해야 되나? 뭐 배터리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 기술로 기술적인 그런 것들 조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방금 CATL은 LFP를 한다. 그죠? 2015년부터 중국이 배터리를 막 육성시킬 때 네. 그때 주는 게 이제 대부분 중국 업체들이 다 LFP를 생산을 했어요. LFP가 뭡니까? 그게? 인산철이라고 해서요. 철로 주 성분이 된 배터리를 만드는 그런 인산철로. 네, 네. 인산철 배터리가 되는 거고요. 네. 요걸로 이제 중국 업체들이 대부분 다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요게 이제 출력 이런 쪽 에너지 밀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전압도 낮고 그래서 고출력을 내거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약점을 갖고 있는 배터리여서 이제 CATL도 NCM 위주로 배터리를 생산을 하고 일부 LFP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BYD도 마찬가지로 NCM 하다가 LFP 블레이드 셀로 지금 최근에 새로 이제 시장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대부분 한국 업체는 전부 다 3원기 NCM으로 하고 있고 NCM도 처음에 111 이제 비율이 네네 1대1대 1대 1대1로 하다가 뭐 6대 6둘둘로 가다가 네. 이제 8일 이렇게 가면서 계속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중국의 LFP 가지고 결국은 이게 코스트적인 측면에서 3원계보다는 재료비가 한 10% 정도 싸기 때문에 10%. 예. 네. 그 부분에서 이제 저가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뭐 CTP다 뭐 블레이드 셀이다 하면서 또 이제 모듈 없애고 하면서 더 코스트 다운을 더 하는 그런 상황으로 LFP 가지고 하이 모델까지는 못 오지만은 A급 차량 요 수준까지는 LFP 가지고 대응을 하겠다. 그러면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3원기가 차별을 하겠다. 이게 지금 중국 업체들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대중화, 가성비 이렇게 키워드가 되겠네요. 그럼 LFP는 그렇죠. 중국 혹은 또 중국뿐만이 아니라 동남아 같은 경우도 네, 동남아 시장 얘기를 언급 안 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또 인도네시아에 네. 지금 배터리 공장도 설립한다 그러던데요. 여기다 NCM이 들어가는 거고요. NCM이 LFP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해서 고급 생산해서 판매하는 데는 결국은 중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이 이걸 가지고 지금 글로벌 OEM 업체에다가 계속 LFP로 견적을 내고 있어요, 사실은. 네. 근데 OEM 업체들이 LFP를 당장 채용을 못하는 이유가 가격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경쟁이 있는데 네. 이게 어느 정도 검증된 새로 얘네들이 제시하는 블레이드 셀이다, 뭐 CATL의 CTP다 이런 게 셀투팩. 셀투팩, 바로 셀을 갖다가 예, 팩으로. 모듈 없애고 팩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검증이 돼야 되는데 그럼 거꾸로 NCM은 안전성이 검증이 됐나요? 검증이 됐다고 봐줘야죠. 그럼 정리하면 LFP 기술을 적용. LFP는 가성비를 무기로 해서 중국 특화된 현재로 아직까지는 그런 방식인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수출을 도모를 하려고 할 것이고 중국 이외 유럽 같은 경우는 NCM 중심으로 그 많은 배터리들이 장착이 되고 있고 그건 뭐 한국 업체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또 거꾸로 이쪽에서는 중국을 포함한 그죠? 다른 시장까지 해서 확산을 하려고 하는 서로 간에 경쟁하는 그런 단계로 이해하면 되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NCM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걸로 보인다. 그리고 앞으로도 방향도 NCM이 맞는 거고. NCM 진영에서도 원가 절감을 많이 추진하고 많이 하고 있죠. 네. 네. 결국 그러니까 싸고 좋은 배터리를 어떻게 만들 거냐를 위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시도가 있는 거죠. 제가 듣기로도 전기차의 가격이 내연기관하고 비슷해지거나 더 싸려고 하면은 그 핵심인 배터리의 가격, 성능이 중요하고 특히 가격이 중요할 거고요. 그런 점에서 이른바 프라이스 패러티. 네. 1kW당 배터리 가격이 $100 이하로 떨어지면 드디어 내연기관 차보다 싸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거기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네, 지금 사실 글로벌 OEM 업체들의 타겟은 2020년에 배터리 업체들한테 100불을 요구를 했었고요. 네. 근데 실제 여기까지는 아직 달성을 못한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 전기차가 보조금에 의해서 이제 성장되는 그런 상황이고 유럽도 실제 이번에 코로나도 발생하고 이러면서 독일이나 프랑스는 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2배로 늘리고 그랬는데 이 보조금 없이 기존의 내연기관과 전기차가 과연 어느 수준이면 경쟁할 수 있느냐 이걸 킬로와트당 100불로 봤거든요. 요게 저희가 보기로는 저희가 이제 배터리 업체들하고 많은 이제 뭐 이야기도 해봤지만은 지금 삼성이다 LG다 다 준비하는 게 2, 3년 뒤에는 100불의 이하 요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 2023년, 2024년 이때면은 킬로와트당 100불까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NCM의 경우인 것 같고. 네, NCM이고. 아니 LFP 같은 거 LFP는 지금도 그 중국 업체들이 글로벌 업체들한테 오퍼하는 가격은 지금 100불 이하예요. 그럼 이미 프라이스 패리티 들어왔네요. 네, 들어왔는데 결국은 그게 그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행거리를 맞추기 위해서는 좀 더 배터리를 더 넣어야 되는 그런 차가 상황인데 무거워지는. 네, 결국은 수용차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배터리 공간이 정해져 있는 거고 결국 더 넣기는 어려운 거고 그럼 주행거리가 짧아져야 되는 그걸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결국 배터리가 LFP로 100불 이하가 됐다고 이게 패러티가 맞느냐 이거는 좀 다른 거죠. 주행거리를 맞춰주면서 이게 킬로와트당 100불로 돼야 되는 그런 시점을
2, 3년 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건 LFP도 결국 마찬가지로 이해하면 네.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2, 3년 뒤는 또 하나의 또 중요한 변곡점이 되겠네요. 네. 배터리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테슬라도 자체 배터리를 뭐 만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배터리 데이인가요? 얼마 전에 네. 그것도 열렸었죠. 그게 열려고 하다가 연기됐죠. 연기됐죠. 네, 네. 9월로 아, 연기됐습니다. 9월로 연기됐습니다. 그럼 도대체 만드는 거예요? 걔네들도? 그게 지금 저희가 파악한 정보로는 미국의 프리먼트 공장에 기존에 태양광 네. 공장이었는데 여기에다가 파일럿 라인, 그것도 대규모 파일럿 라인, 이제 1기가와트아워의 설비가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돼 있고 금년 말부터 양산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독일도 자기네들 자체 배터리를 생산하겠다고 처음에 오픈을 했는데, 독일이요? 예, 독일에 독일의 이제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세 공장 아, 군데. 독일 공장. 네. 독일 공장. 테슬라의 독일 공장. 네. 네. 그래서 최근에 또 독일은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지 않겠다. 이렇게 또 테슬라의 독일 공장은 예, 배터리는 앞으로 자기네들이 독일 공장에다가 생산하지 않겠다 이렇게 오픈을 하면서 과연 테슬라가 배터리를 자체 생산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다시 또 혼동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또 한국의 모 네. 기업하고도 추가 공급에 대해서 계속 협의가 되고 어느 정도 이제 네. 된 것 같고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과정업체 말고요? 아, 과정업체 중에 하나. 중에서? 네. 중에서.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결국 배터리 생산을 안 하는 것 쪽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약간 배터리 엔지니어 부족이 약간 전반적으로 산업 전반적으로 계속 지금 상당히 심각한 거죠. 네, 상당히 심각한 거. 그래서 아까 유럽의 뭐 노스볼트다 뭐 네. 이런 애들이 한다고 했을 때 네, 네. 배터리 개발까지는 뭐 테슬라도 그렇고 실제로 다 가능한데 네. 과연 양산에서 네, 이게 충분히 있을 할 수 것인지. 있느냐 그쵸. 이런 네. 부분이 좀 약간 퀘스천이 있고 그래 봤을 때는 아직까지 자체 생산보다는 협력 쪽으로 약간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 그런 거고 언젠가 얘네들이 더 자신 있다 그러면은 할 수 있겠죠. 배터리 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커지고 다들 지금 배터리를 하고 싶은데 사실 배터리 엔지니어가 그렇게 많이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배터리 양산의 어떤 경쟁력까지 확보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거를 독자적으로 하는 게 정말 이제 말이 되는 맥센스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좀 저희가 약간 회의적인 시각을 보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제가 그 이유를 여쭤본 이유는 테슬라가 만약에 독자적인 배터리를 양산까지 들어가서 장착을 한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 자체도 이른바 수직 계열화를 들어가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부품에 대해서. 그리고 배터리 업체들 간에도 또 다른 이제 과정 업체가 하나 생기는 끼어드는 거기 때문에 예, 상당히 의미가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건데 현재로서는 드러나는 정황들로 보면 만만치는 않은 것 같다. 만만치는 않은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SDI 전고체 그 논문은 우리가 뭐 먼 일로 생각하면 되나요? 당장에 크게 뭐 이렇게 관심을 둘 만한 포인트일 수 있을까요? 도요타가 어떻게 보면 전고체에서 가장 앞서가는 그런 기업인데 결국은 양산성 때문에 이제 파나소닉과 협력을 하게 되고 얘네들은 2023년, 2024년이면은 전고체 전지를 만들어서 일부 차량에 뭐 탑재를 해서 출시를 할 것이다. 라고 자기네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아, 그래요? 물론 그 가격이 가성비, 얼마일 것이냐, 가성비. 가성비는 상당히 떨어질 거고 이게 상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제품 나올 것으로 봐지고요. 그래도 기술에 의해서 실제로 장착이 된다고 네. 하면 일단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의 증명일 것이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는 뭐 가성비를 맞춰 나가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고 우리 전기차도 똑같았잖아요. 처음에 무지 비쌌지만 네. 그런데도 그것도 좀 볼 필요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완전한 양산이 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겠으나 일단 누가 먼저 시범 케이스로 시작을 하는 정도의 기술은 보여줄 것인가. 그것도 마침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그게 한 2023년, 2024년이면은 도요타 차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혹시 두 분 그 오늘 말씀 나누는 것 중에서 이런 말씀은 조금 우리 같이 시청자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을 포인트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제 투자자분들이랑 주로 미팅을 하니까요. 제일 많이 듣는 이제 걱정이 배터리가 진짜 돈 벌 수 있는 거냐 이거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 지난 5년간 흘러왔던 상황이나 뭐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이 배터리 시장의 과점 구도가 상당히 공고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과점이든 뭐든 간에 일단 돈을 벌어야 되잖아. 저희가
분석해 본 것으로 보면요. LG화학이 올해부터 이제 공급량이 대폭 늘어나면서 네. 올해는 분명히 이익을 냅니다. SDI도 올해 BEP는 합니다. 네. BEP를 넘어설 정도로 매출 시장이 커지기 시작했다. 네.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보통 2, 3년 전에 이제 수주 받은 게 매출화가 되잖아요. 지금 자동차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실 협상력이 좋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까 네. 우리가 그 협상력 얘기를 많이 나눴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계약을 맺을 때는 마진을 개런티를 못 받으면은 계약을 안 합니다. 근데 이게 네. 협상력이 좋아졌다는 그 표현보다도 실제로 네. 증거를 보여줍니다. 모 배터리 회사가 이제 어떤 이제 주요 OEM과 계약을 맺었던 부분을 이제 캔슬을 하고 다른 배터리 자동차 업체 쪽으로 이제 물량을 돌린다는 얘기가 실제로 있었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사실 자동차 업체들은 지금 좀 급하게 전기차를 빨리 확대를 해야지 테슬라랑 경쟁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배터리를 공급할 때가 한 3-4개밖에 없고 그 3-4개 업체가 우리가 이 가격을 안 주면은 사실 어렵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두 분 전문가분들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전기차 시장의 성장 포텐셜에 대해서는 뭐 사실 크게 악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미래세대우는 조금 더 불리시하게 보는 편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우리 박 의원이 계속 주장해왔던 것처럼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이 예상하고 추정하고 있는 숫자는 상당히 보수적이다. 실제 세상은 그거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 컨센서스보다 대단히 빠른 속도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 라는 거고요. 또 그 와중에서 저희가 온이 테슬라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잠깐 뭐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차와 같이 성장하는 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왜냐하면 밸류 체인을 어디서 얼마만큼 나눠 가질 수 있는 것이냐, 또 혁신이 어디서 주로 나오는 것이냐, 아직 여러 형태의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는 분야가 사실 어떻게 보면 배터리이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잘 선택을, 옥석을 가려가지고, 혹은 옥석 가리기가 너무 어렵다, 다 비슷비슷하다 라고 한다면은 분산 투자 내지는 ETF 같은 것도 좋죠. 이 인더스트리, 이 테마 자체에 투자하겠다. 종목의 고유 리스크보다는 그런 쪽을 선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관점에서는요.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럼 뭘 사야 되냐, 그 주가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 그런 이야기로 조금 더 세세한 투자 관점의 이야기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